네, 안녕하세요. 네, 예, 한통영 방송에서 또 반갑게 뵙겠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블루마운틴님, 안녕하세요. 한통영에서 다시 인사드립니다. 방송 잘 듣겠습니다.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항상 이렇게 일착으로 써주셔갖고, 예,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죠? 알파고 브라보가 열심히 옆에서 지금 장난을 둘이 치고 있느라고, 예,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예. 자, 오늘의 얘기 바로 시작 들어가겠습니다. 예. 자, 한통영방송 24년 8월 1일, 꿀윤의 정체는, 윤한 관계는 끊을 수가 없다. 친윤 뒤에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까? 혹 윤석열 대통령 이름을 팔아서 꿀 밟고 있는 그룹이 있는 것은 아닌가? 예, 이렇게 제가 오늘 썸네일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최고위가 9명의 쉽게 하면 의결국인데 이게 친윤 저는 이 친윤이란 말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예, 수구 세력, 수구 세력의 좌장인 이철규. 이철규 세력이 4명이 있고 그다음에 한동훈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5명이 있어야 이게 통과가 되고 뜻대로 이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면은 이게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정책위 의장이 사퇴를 받아낸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자진 사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압박에 의해서 사퇴를 한 건데 사퇴를 받아낸 것이 정말 성공적으로 잘 된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갖고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더라 방송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부터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왜 시간적으로 중요한 거냐면,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무총장이 일괄살표를 내라.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 어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어제 한동훈하고 정점식이 이렇게 둘이 만났습니다. 면담을 했어요. 한동훈이 면담을 했습니다. 그게 언제냐? 오후 2시래. 그래서 지금 오후 2시 얘기가 여기가 나와. 그래서 지금 오늘 기자회견 할 때, 오후 2시부터 내가 고민에 들어갔다. 왜? 이제 직접적으로 의사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고민에 들어갔다. 근데 이것도 좀 핑계야. 제가 왜 이게 핑계인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동훈하고 면담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사무총장이, 서범수가 일괄 사표를 내야 된다. 그래갖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표를 냈습니다. 일괄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고위원회 아무도 참석을 안 했는데, 유일하게 참석한 사람이 점정식 정책위 의장이다. 한 사람만 참석했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또,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무슨 메시지를 던진 거냐? 국무총리를 갖다가 만났을 때 끝난 다음에 기자들이 질문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질문 내용은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기자들이 와갖고 이 질문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 질문 내용 중에 뭐가 있었느냐? 이게 있었습니다. 이게 이 정책위원장이 지금 사퇴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게 그 뒤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버티는 거냐? 윤석열 대통령 믿고 버티는 거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한두 개 교체가 됐죠. 지난주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주에 교체된 성일종 사무총장님이나 그다음에 지금 있는 정책위의장 정범식이나 다 같이 일하고 싶은 분이고 또 능력 있고 인품도 훌륭한 분이다. 하지만 당이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63%의 압도적인 당심, 그다음에 민심이 당을 변화해라 고 압력으로 밀어주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보여주기 때문에 난 당심과 민심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꼭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어떤 강력한 그런 의지 아닙니까? 왜 변화를 위해서는 꼭 교체를 해야 된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갖다가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실시간으로 지금 막 뉴스 속보로 뜨고 막 그러니까
점령식도 분명히 봤겠죠. 이철규도 보고 다 봤을 겁니다. 이런 그 내용의 얘기를.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또 압권이에요. 이 사퇴 시한, 사퇴 시한, 그러면 언제까지, 버티는 걸 갖다가 언제까지 두고 볼 거냐? 라는 이 사퇴 시한 문제를 갖다가 이거는 뭐 바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아니 지금 우리 당이 지금 그 108석으로 밀리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라든가 이런 어떤 그 엄청난 특수한 그런 상황을 겪고 있는데 그러면 그 인사 시기를 갖다 마냥 미룰 수가 없다는 거지. 빨리 당 체제를 정배해 갖고 범죄당하고 싸워야 될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한 5시 반경 사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 정책위 의장이 사퇴하면서 기자회견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 헤드라인을 갖다 이게 속보로 막 뜬 거기 때문에 헤드라인을 갖다가 캡처 했는데 자, 한동훈 직접 압박하자 정점식 결국 사퇴했다. 압박을 갖다가 했다는 건 뭐예요? 어제 또 면담하고 오늘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압박을 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 정정식이 이 시간부로 정책위 의장 사임하겠다. 그다음에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사퇴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 의총 추인을 받은 후임 의장이 잘 이끌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지방선거 대선서 승리 기틀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마치 이거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요 내용만 이렇게 보면 그 정정식이 그 큰 대의를 위해서 내가 그냥 사퇴할 이유가 없는데, 큰 대의를 위해서, 그래서 뭐 지방선거와 대선 승리를 위해서, 기틀 마련 위해서 네 한 몸 내가 희생하겠다. 꼭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예. 또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내가 사퇴한다.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예, 오도망님,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한동영 방송도 잘 듣겠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지금 그 정현식이 얘기하는 어떤 스탠스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정현식 개인으로 봤을 때는 개인의 어떤 자존심의 문제. 내가 그냥 여기서 밀려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쪽팔리니까 그동안 버텨온 거에 대해서 내가 바로 사표를 안 내고 버텨온 거에 대해서 어떤 설명하는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자존심, 본인의 자존심의 문제, 예, 그걸 위해서 이렇게 항변하는 그런 종류의 해석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 자, 두 번째는 뭐냐? 제가 말한 대로 정영심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 이 개인으로 따지면 그냥 휙깍 던지고 그냥 했을 수도 있어. 그런데 이게 혼자 몸이 아니라 뒤에 그 이철규 세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수구 세력이. 그러니까 제가 어제 설명한 것처럼 이런 거죠. 우리가 학생 때 그 왕따를 할 때 너 이렇게 안 하면 너 앞으로 안 껴줄 거야. 너 이제 우리 편 아니야. 잘라낼 거야. 너 외톨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네가 버티지 않으면 앞으로 이철규 패거리에 안 껴줄 거야. 그러면 너 완전 왕따고 외톨이야. 뭐 이런 식의 프레임이 짜져지 않았었을까? 뭐 아니 진실은 모르지. 내가 거기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모르지만 점령식의 그동안의 그 스탠스로 받아서 충분히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그래 지금 정명식이 오늘 그 사퇴변의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사퇴한다. 그 다음에 지방선거 대선 승리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퇴한다. 예. 자,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당원상 당대표는 면직권이 없다. 이거는 또 가짜뉴스입니다. 예. 당원상 거기 적혀 있습니다. 면직권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자존심을 살리고 이 명분을 찾기 위한 거지. 내가 버틴 이유는 이런 거다. 그런데 당원상 당대표는 면직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결심한 이유는 뭐냐? 결국 당심의 문제다. 당원들이 변화를 원하기 때문에 또 당심이 63%의 어떤 압도적인 지지를 한동훈한테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퇴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대통령실과 그러면 소통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실과는 전혀 없었다. 대통령실과 소통을 한 게 아니라 원내대표 추경호와 상의해서
사태가 맞겠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게 제가 항상 그랬죠. 예, 사람의 말과 행동을 갖다가 분석을 해보면 진실이 보인다. 이게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그걸 알 수 있다. 여기서 보면 대통령실과는 소통이 전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럼 누구하고 소통을 했느냐? 원내대표하고 상의했다. 이 원내대표가 뭐예요? 그 원내대표 아니 그렇다고 이철규하고 상의했다고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추경호는 이철규 똘마니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철규의 똘마니하고 상의했다는 건 뭐야? 그러면 또 추경호는 누구하고 상의했을 거야? 이철규한테 물어봤을 거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버텨야 돼? 아니면 이 시점에 사퇴를 해야 돼? 또 이철규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철규가 뭐라고 했겠어요? 이 사퇴를 했다는 건 뭐야? 야, 이거 더 이상 버텼다가는 우리가 완전 떼거지로 욕을 먹게 생겼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을 손을 갖다가 확실하게 들어줬고, 무조건 한동훈을 밀어줘라. 한동훈을 갖다 외롭게 놔두지 마라. 왕따 시키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고, 당의 일은 한동훈 네가 그냥 알아서 하면 돼. 이렇게 그냥 이미 그 확실하게 선을 그어줬기 때문에 더 이상 버텼다가는 우리가 아니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 등에 업는 것도 이게 한도가 있는 거지. 아니 대통령이 명확하게 이렇게 명시적으로 해갖고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아는데 윤석열 대통령 뜻은 또 이게 아니다. 알고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걸 갖다 유임시키는 거다. 이렇게 뒤집기가 어렵잖아요. 뒤집을 수가 없잖아.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딱 잘라서 얘기를 했는데 당의 일은 당대표가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야,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하고 또 독대할 줄 몰랐을 수도 있어. 그 이철규 생각에는 왜냐하면 독대를 안 하면 얼마든지 이걸 만들어낼 수 있죠. 이게 윤심이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바다. 이게 얼마든지 막 가짜 뉴스를 만들 수 있지만 이미 독대를 해갖고 난리 났어 뒤에. 아이파고 브라보가 장난치느라고 완전 아이고야. 어? 아이고야, 이거 보세요. 아이고야, 이거 보세요. 아주 난리가 났네. 난리가 났어. 어? 아이고야, 저간 걔네들이 얼마나 완전히 커갖고 얼마나 난리를 치는지 몰라. 장난도 아주 심해지고. 예. 자,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딱 잘라서 얘기를 안 했으면 얼마든지 가짜 뉴스를 갖다 퍼뜨릴 수 있잖아. 알고 보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민심이다, 민심이다. 이렇게 갖고 그걸 갖다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안 통한 거지. 왜? 당사자가 직접 그냥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당사자가 한동훈을 갖다가 무조건 밀어줘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당의 일은 그냥 당대표가 알아서 하면 된다. 난 신경 안 쓰겠다. 이렇게 그냥 딱 잘라서 얘기를 해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이철규 입장에서도 가짜 뉴스를 만들어낼 수가 없지. 그러니까 야 이거 더 이상 우리가 뭐 이 대통령팔이 했다가는 오히려 우리가 더 잘려나가겠다. 우리 실체가 다 잘려나갈 거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사퇴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그 징검다리로 건너 뛴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안 봐도 비디오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경호는 이철규하고 상의를 했을 좌장이니까 수구세력 좌장이니까 대장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쫄개가 그러니까 상의를 했을 거고 이철규가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다 그냥 사퇴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또 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점령식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야,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이게 사퇴를 해야 될 것 같아. 우리 대장께서 그냥 사퇴를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런다. 뭐 이렇게 징검다리로 넘어오지 않았을까? 아니 진실은 몰라. 진실은 모르지만 추측을 해보면 그렇다 이런 거야. 상상력을 발휘해보면 그렇다 이런 거야. 그래서 대통령실과는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게 그런 맥락 아닐까요? 예. 대통령 파리를 갖다가 안 통하잖아. 그러니까 대통령실과는 소통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괜히 여기 대통령과 소통했다 그러면 완전히 이제 이철규고 뭐고 다 날라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원내대표하고 상의했다. 추경호하고 상의했다. 그래서 사퇴가 맞겠다고 생각했다. 본인이 생각한 건지 아니면 사퇴하라고 이제는 강압을 받은 건지 알 수가 없지, 그거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느냐.
사퇴하라는 말을 듣고 고민을 많이 했다. 어제 2시 거취 얘기를 듣고 어제 2시가 그 얘기를 했죠. 면담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한동훈하고 면담한 게 어제 2시 정도 되는 것만이다. 예,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 때 어제 2시, 그러니까 한동훈하고 면담한 다음에, 그러니까 사퇴를 권유했겠지, 한동훈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당심과 민심은 변화를 원하고 그러니까 선배님이 좀 사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어제 2시부터 고민을 했다는 거야. 시작을 했다는 거는 그때부터 고민을 시작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 얘기를 갖다가 듣고 거기 이제 논평을 갖다 속보로 막 뜨니까 이제 논평을 막 할 거 아닙니까?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 패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니, 그분은 도대체 신문도 안 본대요? 아니, 이게 사퇴 얘기가 어제 2시에 나온 얘기입니까? 도대체 그분은 신문을 안 본대요? 이렇게 사퇴 얘기는 진작에 지난주부터 계속 정책위 의장이 문제니까 한동훈 쪽에서는 사퇴를 해야 된다고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왜 뜬금없이 어제 2시부터 사퇴를 갖다가 나한테 얘기했다고 얘기하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핑계를 대고 대려다 보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게 되는 거죠. 네. 블루마운틴님 누가 보면 당대표 사퇴하는 줄 알겠어요. 그래서 정책위 의장이 아니 이게 처음이래. 어. 이 정책위 의장이 사퇴하면서 기자회견한 거에 처음이래 여태까지. 6명의 정책위원장이 있었는데 이 제도가 바뀌고 이 제도가 바뀌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전까지는 이 당대표가 아예 나올 때 정책위 의장하고 러닝메이트로 나왔답니다. 예. 그렇게 해갖고 정책위 의장이 선택이 됐는데 지금은 이게 러닝메이트 개념이 아니라 그냥 당대표는 당대표도 나오고 그다음에 당대표가 나온 다음에 이렇게 지명하게끔 지명직으로 바뀐 거죠. 정책. 지명직으로 바뀐 다음에 6명째라는 거예요. 이번이 6명째인데 이렇게 난리를 치고 사퇴를 하고 사퇴하면서 기자회견까지 하고 사퇴한 사람 처음이라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블루마운틴 알파 브라보 반가워요. 예, 아주 요즘은 잘 때는 같이 또 이렇게 등을 맞대고 또 사이좋게 자고 그다음에 또 장난을 칠 때는 이 조금씩 장난칠 때도 있는데 막 살벌하게 씹어 죽일 것 같이. 이제 애가 커 갖고 힘이 넘쳐나서 그런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네. 아주 방송할 때 옆에서 그러면 난감합니다. 자, 그래서 원내대표 상의에서 사퇴가 맞다고 생각했다. 그다음에 정연심 한동훈 새 의장과 함께하고 싶다고 했다. 그 얘기를 할 때 좀 이렇게 변화를 원하니까 새 의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새 의장과 함께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사퇴한다. 그다음에 끝까지 이거 얘기합니다. 당원상 임기는 1년으로 규정돼 있다. 그것도 끝까지 자기의 그 당위성을 찾느라고 나는 억울하게 나가는 거다. 당원상 임기는 1년으로 규정이 돼 있다. 근데 이 1년 규정은요, 거기 1년으로 돼 있다고 했어요. 근데 모든 패널들이 나와갖고 한 데는 뭐냐, 종편의 모든, 거기 1년으로 규정한 게, 이 검찰총장의 임기가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검찰총장 임기는 뭐지? 2년으로 정해있던가? 아마 그럴 거야. 그렇게 검찰총장처럼 이게 보장된 임기가 아니라는 거지. 이게 왜 당무에 관한 거기 때문에, 당무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이게 1년으로 한다라고 써 있긴 했지만 이게 1년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대표가 바뀌면 당연히 그냥 일괄 사표를 내야 되는 그런 직이다. 그 임기가 1년이건 2년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서범수도 그 얘기 했잖아요. 서범수 사무총장이 그 임기 문제에 있어서 어차피 당대표가 바뀌었고 당대표가 임명과 면직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명직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임기가 뭐 1년이건 2년이건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냥 일괄 사표 내는 게 맞다고 그 인터뷰할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끝까지 그 사퇴 기자회견을 하면서 당원상 임기는 1년으로 돼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의장 자리 연한 적이 없다. 근데 여기에는 저는 그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걸 사람들이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아니 정책위원장 자리 연연한 적이 없는데 왜 그럼 여태까지 버틴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이 말 정말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이게 왜 이해가 가냐면 이게 정책위 의장 자리 연한 적이 없다는 게 이 정점식이 이 정책위 의장이 탐이 나갖고 그걸 갖다가 내가 꼭 이걸 키핑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예, 제가 처음부터 그 설명을 했잖아요. 개인 차원적인 걸로 생각을 하면 개인 차원에서 거기 욕심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작에 그냥 일괄 사퇴를 갖다가 했다. 사퇴를 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벌어지는 일이 개인 차원, 정정식 개인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 뭐예요? 그 이철규 세력, 뒤에 있는 그 수구 세력하고 이게 완전히 긴밀하게 맞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너래도 한동훈을 갖다가 괴롭히고 네가 사퇴를 하더라도 끝까지 버티고 어쩔 수 없을 때 끝까지 괴롭히다가 사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지시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내 개인적으로는 정책위 의장 자리에 연연한 적이 없다. 없지만 그 뒤에 내 뒤에 있는 그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뒤에 있는 그 이철규를 비롯해 갖고 수구 세력들이 있잖아. 이철규, 조정훈 뭐 이런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행동대원으로 나선 게 지금 김민전하고 김재원 아닙니까? 그리고 추경호 아닙니까? 이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라는 거지. 그래갖고 내가 개인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어서 내가 여연한 게 아니라 걔네들이 손짓을 한 거야. 내 뒤에 있는 애들이 그냥 푸시를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버틸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대한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이걸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거 문구를 잘 보세요. 예? 정정식 정책위 의장 자리 연한 적이 없다. 예, 이거 딱 느낌이 오지 않아요? 예, 딱 느낌이 오지 않아요? 그다음에 그 상의를 할 때 누가 구상이냐? 원내대표와 상의해서 사퇴가 맞겠다고 생각했다. 원내대표 추경호 완전 똘마니 아닙니까? 이철규의 똘마니.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봤을 때 완전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친윤의 실체가 뭐냐? 윤석열이냐? 아니면 윤석열이 아닌 이철규냐?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조정훈이 뭐라고 그랬느냐? 이것도 완전 이철규 똘만이죠. 저 같으면 정정식의 친한 친윤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부탁할 거다. 이것도 지금 개소리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양수 완전히 또 이철규 똘만이죠. 정정식 사의 표명. 한동훈 반려형식 가장조 사의 표명했는데 한동훈 다시 반려해갖고 다시 유임시켜라 이 얘기예요. 이양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이 조정훈 관련해 갖고는 제가 아주 그 에피소드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 TV 토론할 때 물어봤어요. 그 질문이 다 각각 다른데 무인도에 있는데 딱 한 사람을 구할 수 있어. 그런데 거기 누가 있느냐? 이철규하고 조정훈이 있는 거야. 그렇게 가설에서 물어본 겁니다. 딱 한 명을 구할 수 있다. 누굴 구하시겠습니까? 한동훈이 뭐 0.1초도 생각 안 하고 이철규를 구하겠다. 그래갖고 깜짝 놀라면서 아니 왜 이철규를 구하시냐? 그랬더니 이 조정훈은 이게 패키지이기 때문에 꼬붕이기 때문에 이철규를 구하면 어떻게든지 따라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이철규하면 조정훈은 이게 완전 꼬붕이기 때문에 졸졸졸 쫓아다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따라온다. 예. 그럴 정도로 지금 조정훈이 완전히 똘마니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예, 블루 마운틴이 예, 두구세 뒤에 수구 세력 다 보여요. 예, 맞습니다. 홍준표가 더 웃깁니다. 최고위원회에 참석하겠다고 참나. 개가 웃을 소리를 하지 않나. 한 대표 골머리 아프. 이거는 그 홍준표가 그렇게 결기를 보였지만 불가능합니다. 당헌당규상 당대표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에서 요청을 하지 않는 이상 거기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올 명분이 없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당헌당규에. 뭐 내가 뭐 참석하고 싶다고 희석작성 이런 게 최고위원회가 아니 무슨 뭐 동네 슈퍼마켓이야? 동네 가게야? 구멍가게야? 내가 가고 싶으면 휙 가고 내가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이런 겁니까? 최고위원회가?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블루마운틴이 조정훈이 얘기할 때 엄청 웃었어요. 예, 아까 패키지를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 예.
그럴 정도로 이미 조정훈은 완전히 똘마니로 각인이 돼 있다. 이런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뭐 그런 것 같고 또 이렇게 또 친윤 세력이 나와 갖고 이렇게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난 거냐? 이제 제가 썸네일에 그렇게 썼죠.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 첫 번째 관문은 뭐예요? 5대 4의 구조를 만드는 거. 그래서 일단은 한동훈이 원하는 개혁 세력이 원하는 그런 방향을 갖다가 통과시킬 수 있는 기본 구조가 이제 됐다. 자리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은 또 뭐냐? 또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정경식을 교체해도 산 넘어 산이다. 정책위 의장이 사임했지만 또 당대표, 원내대표가 또 협의해서 후보를 선출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추경호의 협의 과정이 있고 그 협의한 사람을 갖다가 의총에 보내서 이제 추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 어떻게든지 그 추경호하고는 협의가 되겠죠. 예? 누가 됐든 간에 협의가 되겠죠. 어쨌든 간에. 그런데 만약에 그 협의한 사람을 갖다가 지금 이제 가장 문제는 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추경호가 협의를 갖다가 안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건 이제 둘의 문제니까 둘이서 어쨌든 간에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더 큰 이제 문제는 의총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협의를 했는데 어떤 인물을 갖다가 딱 A라는 분을 갖다 했어.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정책위 의장의 후보로 통과를 시켜주세요. 했는데 만약에 국회의원, 그 의총이라는 국회의원들이 모인 데 아닙니까? 그 국힘의 국회의원들이 그걸 갖다가 비토를 했다. 거부권을 행사했다. 예를 들어서 찬성과 반대를 갖다가 했는데 결국 반대가 많아갖고 그 사람이 통과가 안 돼. 자,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국힘 안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완전히 국힘은 이제 해체 수준이니까 현재 해체 수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 그러니까 이거 저는 이걸 갖다가 의총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기가 이걸 반대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 제가 두 가지 이유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 국힘의 문화가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국힘의 문화는 뭐예요? 그렇게 반대를 하고 그러더라도 항상 대세에 이렇게 얹어가는 문화다. 제가 그 전대 기간 동안에 지금은 지지하는 국회의원이 30명밖에 안 되지만 30명이 한동훈 캠프를 지지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78명이 남았을 거 아니야. 108명 중에 78명이 남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면 이철규 편에 붙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 눈치를 보고 있다가 대세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대세에 붙는다는 거야. 이철규한테 붙는 것도 아니고 원희룡도 아니고 나경원도 아닙니다. 항상 국힘은 뭐냐? 안전빵, 이 웰빙 정당이잖아. 그러니까 안전하게 대세에 묻어가면 안전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럴 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미 한동훈의 대세다. 63%라는 그 압승한 어떤 그런 거를 명확히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 반대하기 쉽지 않다. 만약에 그걸 통과 안 시키면 한동훈한테 반대하는 반기를 들었다는 건데 국회의원들이 그러면 앞으로 너무너무 힘들게 된다. 정말 당이 쪼개질 수도 있다. 이거는 당이 망할 수도 있다. 지금 한동훈 때문에 그나마 이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나마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는 거예요. 한동훈 때문에 제가 그 도표를 보여줘요. 무려 6%나 급상승했다고. 그 국힘의 지지당이 민주당은 오히려 2%가 떨어졌는데 국힘의 지지율은 6%가 그 급상승해 갖고 이 격차가 지금 11%가 나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힘 격차가. 그건 뭐냐? 한동훈 한 사람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도 4%가 급등을 했습니다. 한동훈이 당대표 되고 4%가 급등을 했다. 그걸 아는 상황에서 이거 한동훈 무시하기가 쉽지 않다. 첫 번째 이유. 그래서 항상 대세를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겁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 만약에 이철규가 또 꿍짝꿍짝 이렇게 음모 그 익십 사건, 익십 음모 있잖아요. 그 김건희 여사의 문자 사건. 그것처럼 또 꿍짝꿍짝꿍짝 해갖고 반대에다 반대에다 해갖고 만약에 그거를 갖다가 반대를 했다 치자 이거야. 그러면 그 색출을 할 거 아니야. 도대체 이게 누가 반대를 한 건가? 누가 음모를 꾸민 건가? 그러면 그 이철규가 완전히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통령 입장에서도 볼 때 아니 이것들이 잘 화합해 갖고 잘 하라고 그랬더니 뒤에서
그렇게 엄한 짓이나 하고 있어. 완전히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여태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팔았던 그런 세력들이 완전히 이게 매장이 돼 버린다. 스스로 쳐낼 겁니다. 이게 스스로 죽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안 해준다는 거는. 그래서 이게 일단은 뭐 산 넘어 산 이렇게 지금 나왔지만은 이게 또 반대하기도 그만큼 쉽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문에 그 5대 4의 비율을 갖다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나마 그래도 잘 갈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예측을 좀 해봅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썸네일에 올린 대로 정말 이 친윤의 실체가 뭐냐 이걸 갖다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거 어제 여러분한테 항상 중요한 거는 쇼츠 영상으로 올린다 해갖고 했는데 이걸 어제 만들어서 올렸는데 이걸 갖다가 벌써 한 13,000명이 봤습니다. 하루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한번 이거 보시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의견이 다른 것이 명백한데 이런 경우에는 원내대표의 의견에 따라야 되는 것이 김재원 최고는 저 입 때문에 망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원내 전략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게 당 대표가 이르라 저래라 할 얘기는 아니다. 우리는 원내대표 말 따라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최고위원들은 바로 징계를 해야죠. 왜? 추경호 원내대표도 당대표가 누가 되든 원내 일은 원내대표 중심이라고 강조합니다. 이게 항명이지 뭐가 항명이에요. 그럼 당대표를 왜 뽑아요? 요즘 뭐 한 달이라는 말이 유행하던데 이두훈이 뭐 이런 클럽이 있지 않습니까? 한 달이라는 표현은요, 이건 한마디로 해당행위라고 봅니다. 본인들이 개딸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한동훈 지지자들을 악의적으로 폄훼하기 위해서 한동훈 지지자들이 스스로를 한동훈의 딸이라고 칭한 적이 있습니까? 이건 해당행위라는 거예요. 한 달이라는 표현을 쓰면은 해당 행위자다.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의견이 다른 것이 명백한데 이런 네, 여러분이 지금 보신 대로 지금 흔히 얘기해서 지금 친윤, 우리가 친윤이라고 부르는 이철규 수구 세력의 똘마니들의 행동대장으로 지금 김재원, 김민전, 추경호 이렇게 지금 나서갖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 영상에서 보신 대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정말 친윤이라고 부르는 그런 세력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근데 저는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봐도 윤석열 대통령이 없을 것 같아. 예. 이건 뭐 아무도 모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차원입니다. 그게 왜 윤석열 대통령이 없을 것 같냐면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야권에서 항상 지금 공격하는 게 뭡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뭐 와이프한테 정말 와이프를 갖다가 하늘처럼 이렇게 떠받들어 갖고 그렇게 갖고 완전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그런 거는 그냥 아무것도 지금 꼼짝도 안 하고 있다. 그냥 무조건 김건희 여사를 지금 보호하고 있다. 지금 그 공격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쇼츠 영상 한번 보세요. 익십 논란이라는 거 있잖아요. 저는 굉장히 이 사건이 났을 때 의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한번 보시죠.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겠다. 지금 하면 되잖아요. 친윤 모 의원이 김건희 영부인 측에서 공개를 했는데 이철균과 이 사람이 이미 정치권에서는 바닥에 나왔어요. 뭐 오늘자 동아일보는 이철규 의원 얘기가 나왔고 이철규 의원 나오고 이런 장난을 쳐요. 이철규 당신한테 내가 이제 경고하는데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인 박종진이 전화를 돌린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모든 일이 패족이 될 위험에 처한 세력이 김건희 여사를 꼬드겨 버린 일이 즉각 제2의 연판장 사태라는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연판장 한 장이 아니라 100장을 만들어도 미래로 나아가려는 당원 동지와 국민의 변화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원희룡과 그 배후가 당시의 상황과 문자의 내용을 교묘히 왜곡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철규 의원을 콕 집었습니다. 지금 루비콘강을 이미 건넜거나 건너가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확실히 막아내겠다고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겠다. 지금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거 보신 대로 저는 이 생각이 이 사건이 익십 논란이 나왔을 때 저는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자, 한동훈이 아무리 미워도 자, 익십 논란 뭐죠? 핸드폰이 딱 2개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핸드폰, 그다음에 김건희 영부인 핸드폰. 문자를 서로 주고받았대요. 사과를 갖다가 하느냐 마느냐 뭐 거기에 대한 문자를 주고받았대요. 예. 그런데 한동훈 그러니까 원본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핸드폰, 김건희 핸드폰. 근데 한동훈 쪽에서 그걸 깔 리는 정말 100% 없습니다. 예. 그건 깔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왜? 아니 그게 뭐 나와 갖고 세상에 나와 갖고 무슨 조울이 계속 한참 지금 그 전대 과정인데. 예. 당대표 그 선거 과정에 뭐 유세를 하고 TV 토론을 하고 지금 막 그런 상황인데 아니 그게 세상에 나오고 좋을 게 없습니까? 한동훈한테 유익이 있는 건 빵이다. 그럼 그게 어디서 나느냐? 김건희 쪽에 나왔다. 그럼 김건희가 그러면 한동훈을 그렇게 미워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거기에 보면은 진중권이 그 57분 통화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직접 김건희 여사하고 57분 직접 통화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느냐? 그 김건희가 지금 그 진중권한테 그 고백한 건 뭐냐 하면 정말 내가 잘못한 것 같다. 내가 잘못한 것 같다 하면서 지금 나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그 한동훈 그렇게 가까웠던 그렇게 가까웠던 사이가 지금 약간 좀 서먹해졌는데 어떻게든지 내가 이 두 사람을 갖다가 다시 친화적으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도와달라. 지금 그 얘기가 핵심이잖아요. 그렇게 제3자한테 이거는 익십 논란 훨씬 전 얘기입니다. 왜? 진중권이 그걸 통화한 거는 총선 끝난 직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총선이 4월 10일 날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4월 달 얘기인 거야. 총선 끝나고 직후에 김건희 여사가 직접 진중권한테 전화를 해갖고 이러저런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무려 57분이라 1시간 얘기를 했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1시간 동안 이러저런 얘기를 했는데 내용을 갖다가 요약을 해보면 결국은 그 명품백 사건 그거 뭐 사과하느냐 마느냐 그거였는데 결국은 내가 잘못한 거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내 남편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하고 그렇게 가까웠던 사이인데 이게 서먹해졌으니 내가 어떻게든지 기회를 만들어 갖고 그걸 다시 이렇게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길 정말 바란다. 진중권 너도 좀 도와주라.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핵심이 그 까발긴 거에 진중권이 까발긴 거의 핵심이. 그러니까 그거는 진심이에요. 아니 예를 들어서 그 진심이 아닌 걸 갖다가 그 제3자인 진중권 아무 상관도 없는 진중권한테 그거 그렇게 통화할 리가 있겠습니까? 진심이 아니면. 그러니까 그게 진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무슨 한동훈을 갖다가 죽이려고 그걸 갖다가 오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딱 하나밖에 안 남아. 가능성은 딱 하나밖에 안 남는데 그 뭡니까? 그 김건희 여사가 잠깐 이러저러한 사정에 의해서 그걸 갖다가 믿고 있던 이철규한테 그걸 보여준 거지. 이철규한테 보여줘 갖고 이철규가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카피를 해주세요. 제가 어떻게 좀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카피본을 갖다가 이철규가 김건희한테 받은 거라는 거예요. 왜? 원본은 딱 2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철규가 김건희한테 얘기한 거와는 달리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용해 갖고 한동훈을 갖다가 죽이기 위해서 국회의원들한테 계속 보여주면서 이 영부인은 이렇게 사과를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걸 씹을 수 있느냐 이런 나쁜 놈이 있느냐 분위기를 갖다가 한 2, 3일 계속 국회의원한테 돌려갖고 보여주면서 이제 분위기가 잡히니까 그걸 갖다가 CBS의 좌파 중에 좌파인 그 김규환 실장한테 그 문자를 갖다가 줘갖고 김규환 실장이 또 CBS 박정희 한판 승부에서 그걸 갖다가 까발려갖고 이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의 전모는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친윤이라는 그런 세력의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시켰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이철규한테
야, 우리 그 와이프가 이렇게 주고받은 게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용해 갖고 한동훈을 갖다가 죽여라. 이렇게 갖고 이철규한테 그걸 갖다 시켜 갖고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해 갖고 이철규가 그걸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면서 분위기 잡다가 좌파 중에 좌파인 그 김규환한테 줘 갖고 김규환이 그걸 갖다가 세상에 까발기게 이렇게 했겠냐는 거야. 예? 자기 와이프를 야당에서는 정말 김건희 여사 그러면 윤석열이 좀 끔찍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지금 평론이 나 있는데 이 끔찍하게 생각하는 내 부인, 내 부인이 지금 뭐예요? 박지원이 지금 뭐라고 그러게? 이게 국정농단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인이 완전히 국정농단에 빠져갖고 부인이 탄핵당하는 거를 갖다가 묻어갖고 그 남편인 대통령이 지금 탄핵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 위험을 갖다가 무릅쓰고 아니 그걸 모르겠어요. 검찰총장 수준이 검사 생활을 20년 넘게 한 그런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인데 그 법적으로 이게 탄핵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걸 모르겠냐고. 국정농단이라는 걸 모르겠어요. 본인이 직접 그 박근혜 탄핵할 때 그때 팀장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특검팀의 팀장으로 있었는데 그 탄핵이라는 그 주제가 어떤 주제인지 모르겠어요. 누구보다도 잘하리라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런 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자기 부인이 탄핵되고 그걸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탄핵될 수도 있다는 위험을 무릅쓰고 한동훈이 너무너무 정말 죽도록 싫어갖고 이철규한테 너는 친윤이니까 내 말 들어. 그래갖고 그거 문자를 갖다가 주면서 이렇게 갖고 걔를 갖다가 당대표 못 나오게 죽여라. 그렇게 갖고 제2의 연판장 사건을 갖다가 만들었겠냐 말이야. 이게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저는 이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지금 익십 사건 하나를 갖다가 들어서 얘기하는 건데 여태까지 일어났던 그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보면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작년부터 아무리 무슨 뭐 한동훈을 끌어내리고 뭐 무슨 사퇴를 해라 뭘 해라 이거 암만 그 짓을 해도 기본적으로 윤석열과 한동훈은 21년 동안 같은 조직에서 또 같은 팀으로 그렇게 검사 생활을 갖다 하고 끊임없이 크고 작은 건에 대해서 토론하고 싸우고 또 화합하고 조율하고 이걸 갖다가 21년을 했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는 정말 와이프도 못 끊는 관계다. 진 변호사, 그러니까 한동훈의 와이프 진 변호사도 이 둘 사이를 끊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암만 영부인이라고 하지만 김건희 여사도 이 둘 사이를 끊을 수 그만큼 이게 남자와 남자의 그 21년 동안에 같이 어떤 그 생활한 그거는 이게 끊을 수가 없. 이건 사회생활을 갖다 오래 보신 분들은 누구나 다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예. 자,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친윤이라는 그 단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친윤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이건 친이철규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정확한 겁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이번 건도 똑같아요. 이번 건도 그동안 계속 뭐 이게 윤심이다. 원희룡이 계속 나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뭐 배신했다. 뭐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 어쩌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다. 이렇게 계속 얘기했지만 그게 먹혔어요? 안 먹혔어요? 안 먹혔습니다. 예. 그걸 갖다가 듣는 당원들이나 투표는 당원이 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여론조사, 민심이 했죠. 국민들이 했잖아요. 원희룡의 말을 갖다가 믿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갖고 누굴 갖다 지지했느냐? 한동훈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도 이 정책위 의장, 이 사건을 한번 보세요. 자, 초대를 했습니다. 예? 그 다음날, 당선이 되고 바로 그 다음날, 김기현은 5일 걸렸는데, 그냥 하루 만에 바로 그 다음날 바로 초청을 해갖고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30명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 30명 안에는 뭐 나경원, 원희룡 경제자 다 있었습니다. 윤상현 또 비서실장도 있고 저간 뭐 거기 최고위원도 있고 다 있었습니다. 뭐 추경호도 있고 다 있었습니다. 30명을 모아놓고 분명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표현했습니다. 우리 새끼, 우리 한동훈, 내 새끼, 우리라는 얘기를 쓰면서
우리 한동훈, 이 한동훈과 나는 어떤 관계냐? 20년 이상 함께 일한 관계에서 누구보다도 잘하는 관계다.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한동훈 하나 왕따시키고 니들끼리 똘똘 뭉쳐갖고 한동훈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앞으로 한동훈이 하는 일은 무조건 적극적으로 도와줘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혼자 놔두지 마라. 도와줘라.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30명이 다 들었잖아, 그거를 갖다가. 그럼 여태까지 이철규가 이게 윤심이라고 얘기한 거하고 이 배치되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갖다가 정말 죽일 듯이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30명을 모아놓고 한 얘기는 그게 전혀 정반대 얘기 아닙니까? 한동훈하고 너는 아주 각별한 사이고 절대 왕따시키지 말고 잘 도와줘라 이 얘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6일 후에 근데 그때 계속 딴지를 오는 게 뭐예요? 그럴 줄 알았어. 독대는 안 했잖아. 독대는 안 했잖아. 이게 그냥 폰만 잡은 거야. 그런데 6일 후에 독대를 했어요. 둘이 만나갖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내 사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조언을 주고 그다음에 당의 일은 뭐냐? 네가 알아서 해라. 당은 당대표가 알아서 하는 거지 나한테 뭐 이거저거 물어볼 이유가 없다. 이렇게 그냥 딱 잘라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에 이철규가 손을 든 거잖아요. 버티고 버티다가. 예? 그 전까지는 계속 버티지 않았습니까? 독대하기 전까지는 계속 버티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독대한 다음에 자신감을 갖고 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완전히 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바로 나오자마자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 서범수 사무총장이 일괄 살표 내세요 하고 바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칼을 날린 거 아닙니까? 왜? 아니 대통령으로부터 정확히 신임을 받았잖아. 사인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거칠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서병수를 통해 갖고 일괄사표 다 받으세요. 다 받고 그 얘기한과 동시에 똑같은 날 그 지금 항상 문제가 되는 그 정범식 정점식 발음이 힘들어. 정점식 그 뭐야 정책위장을 갖다가 면담을 했죠. 둘이 만나 갖고 얘기를 했잖아. 정확하게. 그게 2시라고 그러잖아. 어제 2시. 그리고 오늘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이게 또 결기를 부렸잖아요. 최고위원회 때 할 말 없습니다. 마이크 딱 꺾어버리니까 저것 봐라 속으로 생각했겠지. 그리고 또 국무총리를 만나고 나온 자리에서 기자들이 벌떼처럼 모여갖고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명확히 얘기를 했잖아. 내가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게 뭐예요? 지금은 당신과 민심이 변화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그거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시점은 뭐냐? 지금 필리버스터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빠르면 빨리 기다릴 수가 없다. 당장 이걸 해야 된다. 아주 정확하게 사인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정점식이 손을 든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 이철규가 항복을 한 겁니다. 이철규가. 쉽게 얘기하면 수구세력의 수장이 더 이상 이거 버텼다가는 그동안 대통령 파리를 했던 내가 완전히 죽게 생겼구나. 그동안에 나의 비리가 완전히 다 드러나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더 이상 문제 만들지 마. 너 그냥 사퇴해 하고 허락을 해준 거잖아. 정점식은 사퇴를 갖다 하고 싶었을 것 같아. 아니 이렇게 그 사람이 성격상 있잖아요. 이 패널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 성격상 이걸 이렇게 끌고 갈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원래 성격은 그냥 처음부터 그냥 딱 던지는 그런 성격인데 이걸 갖다가 결국 누가 막고 있었느냐? 이철규가 뒤에서 막고 있었다는 거지, 수구 세력이. 그러다가 결국은 이번에 이철규도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이 그렇게 아주 강력한 사인을 갖다가 30명 모아놓고 두고 또 독대해갖고 그렇게 강력한 사인을 두고 그 신임에 의해서 한동훈이 그냥 일괄사표를 받으세요 하고 그 다이로 그냥 딱 붙어갖고 정경식한테 대놓고 그냥 나는 새로운 사람하고 일하고 싶다. 사표 내주세요. 이렇게 그냥 계속 그냥 압박을 하니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갖다 따져보면 결국은 우리가 친윤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게 잘못된 단어가 아닌가. 예. 지금 보세요. 지금 뒤에 이번 사건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 있습니까? 없었잖아요. 예? 그리고 그 경향신문 좌파신문인 거 아시죠? 예.
그 경향신문에서 단독 기사로 뭐 정진석 비서실장하고 뭐 홍 정무수석하고 그렇게 추경호하고 그다음에 한동훈하고 4명이서 식사를 했다. 그 자리에서 정진석이 유임을 갖다가 그렇게 얘기했다 하는데 그게 가짜 뉴스라고 그러잖아. 가짜 뉴스 그런 적이 없다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유임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 또 교체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 그거를 그냥 설명한 것뿐이라잖아. 예? 그러면 거기에 또 대통령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대통령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자꾸 이철규는 자기의 말을 갖다가 어떻게든지 대통령하고 자꾸 연결하고 해갖고 마치 자기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버티고 있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포장을 해갖고 그렇게 언론에 흘리고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키는데 제가 그동안에 분석한 어떤 그런 걸로 보면 이철규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없다. 우리가 친윤이라고 하는 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자, 또 하나 걔네들이 지금 주장하는 게 뭐예요? 제 첫 번째 연판장 사건. 자, 김기현이 우리가 그 얘기 많아요. 용산이 개입해 갖고 김기현이 당대표가 됐다. 이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보는 시각을 좀 달리 봅니다. 저는 용산이 개입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느냐? 자, 그때 경쟁자로 누가 나왔습니까? 안철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안철수하고 뭐 김기현하고 나경원하고 뭐 이렇게 쭉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안철수가 내가 당대표가 되는 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있습니다. 안철수도 이게 막 얘기하다 보니까 어쨌든 대통령을 업어야겠다 생각했는지 이제 그렇게까지 막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얘기를 갖다가 뭐 전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래서 안철수가 당대표가 돼 보세요. 이 코드가 맞겠습니까, 정말? 예. 사사건건 반대할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왜? 자기는 지금 그 대선 후보주자로의 야망이 있잖아. 그러니까 대선 후보주자는 현 정부하고 각을 세워야 된다는 그 생각이 아주 확 박혀 있는 사람이 안철수 아닙니까? 예. 이번에도 최상병 특검법 혼자 그 통과시키겠다고 도장 찍고 나온 사람이 안철수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만약에 당대표가 국힘의 당대표가 되면 이게 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요. 딱 한마디 한 거야. 용산에서 한 거는 딱 한마디밖에 없어. 제가 그때를 갖다가 기억을 해보면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김기현을 지원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안철수가 이게 윤심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다. 내가 당대표가 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니다. 그것밖에 얘기한 게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김기현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고요. 예? 안철수가 이게 자기가 당대표 되는 게 윤심이라고 하는데 그 얘기는 아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그건 내 뜻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 하나밖에 없어. 근데 그걸 갖고 무슨 그 용산에서 무슨 개입을 해갖고 뭐 주저앉았다, 뭐 어쨌다, 뭐 저쨌다 그러는데 그 얘기를 갖다가 이철규가 교묘하게 그 장난을 쳐갖고 또 자기한테 유리하게 장난을 쳐갖고 뭐 나경원 주저앉히고 왜? 그 김기현이 그때 5등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김기현은 자기 똘만이니까 김기현은 자기 말을 잘 듣고 나경원도 안 들을 것 같고 안철수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지 이 김기현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으로 이게 윤심이다 이렇게 윤심팔이를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 예. 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얘기는 그 얘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안철수가 얘기하는 그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니다. 그거는 내 뜻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정황을 갖다 들어봤을 때 또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 정점식 그 정책위원장 이 사건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 우리가 얘기하는 친윤이라는 것 뒤에 윤석열 대통령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뒤에 있는 건 누구냐? 이철규. 이철규가 좌장으로 있는 거다.
그래서 이철규가 결국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그렇게 똘마니들을 갖다가 모아갖고 마치 그게 윤석열의 뜻인 양 그렇게 이 대통령 이름을 팔고 있는 것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블루마운틴님 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하고 똑같네요. 예. 예, 그래서 아이고 벌써 1시간이 훌쩍 넘어가 버렸네.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김재원이 똘마진하고 있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이철규의 그 똘만이기 때문에 그런가 합니다. 김민전 똑같습니다. 예. 김민전이 그렇게 한동훈을 갖다가 왕따시키고 까는 거는 당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당대표 패싱하겠다는 거잖아요. 김기현도 그렇고 김민전도 그렇고 이런 거는 다 이철규의 똘만이기 때문에 이철규의 지시에 따라서 그냥 움직이는 것뿐이다. 윤석열 대통령 뜻이 아니다. 이걸 갖다가 명확히 좀 아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돌아오는 일요일 날 3일 남았습니다. 멤버십 방송으로 일요일 저녁 오후 8시에 우리의 리더가 누구인지 알고 지지하자. 그래서 20년간 인간 연구의 노하우를 오픈하겠습니다. TISC, MBTI, 애니어그램을 종합해서 본 차세대 리더 한동훈 기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은 굳게 손을 잡아야 돼. 순망치 안의 관계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갈라치기 하면 절대 안 된다. 자, 지난 한 주간 동안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지연님, MJ님, 열정님 감사드립니다. 예,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간 채널 한동영 채널. 예. 자, 여러분이 채창에 써준 글은 다 읽은 것 같고요. 예. 예. 또 이렇게 아유 벌써 9시 15분. 예. 오늘도 이렇게 긴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7시부터 이렇더라 채널, 또 8시부터 또 한동영 채널 이렇게 2시간 넘게 함께 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자, 그러면 또 저는 변함없이 내일 금요일이죠. 금요일도 7시에 이렇더라 방송, 8시에 한동영 방송으로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즐겁고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